자, 기초이론 과정 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린트문은 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설명을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흐름을 잘 이해하자 했습니다. 먼저 수요 함수로부터 저희들이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펴는 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다음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했고, 다음은 수요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럼 수요선 자체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 잘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의 변화 요인은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인데 먼저 인구입니다. 인구. 자, 인구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음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요의 변화 요인 두 번째로서 소득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득이 향상이 됩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된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아파트 매매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이 될수록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소수준이 향상한 아파트의 수요는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소득 수준이 감소하다는 이야기. 소득의 감소는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보세요. 소득이 줄면 당연히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는데 당연히 수요선 자체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면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고,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이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이처럼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래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경우에 대해서는 소수의 향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소득이 향상이 되면 여러분 소고기는 더 많이 사 먹고 돼지고기는 더 적게 사 먹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소득수준이 향상할 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한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소수준이 향상할수록 오히려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더 적게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직업이 강사예요. 근데 강사 보니까 소수준이 향상된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만큼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죠. 그렇지도 판서 분량도 많은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요 분필가를 워낙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필가를 정화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비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수준이 향상할수록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참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가정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소득순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일까요?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가 정상이라 그래서 정상재.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면 비정상이죠. 그래서 열등하다 그래서 열등재.
열등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소득수준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정상재, 수요가 감소한 재화를 열등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소고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재. 다음 돼지고기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그래서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가정한다면 자 다시 보세요. 자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돼지고기는 뭐가 됩니까? 정상재. 소고기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 보세요.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대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정하면 이때 대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정상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소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정상제, 오히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한 재를 열등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정상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는 어때요?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니까 당연히 수요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열등제 이렇게 표현되면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수요선 자체를 어때?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정상제다.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열등제다.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어진 조건에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주어진 조건에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뭘로 그러신가? 정상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어때?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정상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으로 오셔서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되겠고 정상제, 열등제 이런 구분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뭘로 생각한다? 정상제 이걸로 생각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어때?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당연히 어때? 정상제 이걸 기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와 같은 정상제, 열등제 이는 뭘로 구분하는 겁니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인구, 당해자 가격 이런 게 아니에요. 정상제, 열등제 구분은 뭘로 합니까? 소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7번 자 정상제와 열등제다. 용어 설명 다 드렸습니다.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재를 정상제라 하죠. 소득이 증감에 따라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 재를 열등제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감에 따라 대형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고 소형평형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자 이렇게 가져간다면 대형평형 아파트는 뭡니까? 정상제, 소형평형 아파트는 어때?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린트물 38번 보세요. 대체제. 39번 보세요. 보완제다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대체제다, 보완제다. 자, 이는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합시다. 자, A와 B 두 재화가 있어요. 두 재화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제다라는 겁니다. 두 재화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제나
대체나 보완제는 모두가 어때? 모두가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A와 B처럼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대체제는 말 그대로 보세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네, 뭐 때문에 것인가? 바로 가격이라든지 효용, 즉 만족도가 어때?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해서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어때? 우리가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도 사람이 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과 하나를 먹어도 좋고 배 하나를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이때는 어때? 사과와 배는 뭐가 됩니까? 바로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사과 하나를 먹어도 좋고 배 하나를 먹어도 좋다면 결국은 어때? 뭘 사 먹겠습니까? 예, 자, 수요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싼 거 산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나는 사과를 하나 먹었지만 배는 죽어도 못 먹겠다는 이야기. 왜? 배만 먹으면 알러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사과와 배가 대체가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참 사람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생각하시고 사과와 배는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주어진다는 이야기. 그럼 사과와 배 두 자는 어때? 대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콜라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사이다 한 잔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콜라와 사이다는 뭐가 됩니까? 바로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는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참이슬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그럼 이때 처음처럼과 참이슬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나는 아파트를 사도 좋고 빌라를 사도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아파트와 빌라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둘 중에 뭘 사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거 사 좋으니까 둘 중에 뭘 산다?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가격이나 효용, 즉 만족도가 비슷해서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뭐라 표현합니까? 대체제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완제예요. 이제 보완제는 말 그대로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재화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보완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결합이 됐으면 만족을 느끼는 두 재화를 말한다. 그래서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햄버거 이것만 먹었을 때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먹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콜라 이걸 곁들이면 끝내주더란 이야기예요. 끝내주라. 그때 햄버거 콜라 이는 어때?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 서로를 보완시켜준다. 뭡니까? 보완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햄버거와 콜라가 보완제라면 나는 어때? 햄버거 사면 당연히 어때? 콜라도 어때? 사야 되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햄버거 안 산다면 콜라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 조금 전에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요자 사온 사람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산다 그랬습니까? 싼 거 산다. 싼 거 산다. 반면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 관계는 두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도 어때? 반드시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를 잡시다. 나는 삼겹살만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겠다. 자, 여기에 처음처럼 한 잔을 곁들이면 기가 막히다니 기가 막혀. 또 어때? 생각납니다. 좋습니다. 일단 삼겹살 여기에 처음처럼 이걸 곁들이면 끝내주더라. 그럼 이때 삼겹살과 처음처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는 두 재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처음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여기에 카스를 섞어 놓으면
끝내주더란 이야기. 일명 어때? 소맥이다. 할 수 있겠죠. 끝내주더라. 그럼 때 처음처럼과 가스 두 제와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상호 결합돼 있다. 보완 관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때 소맥 이걸로 해서는 처음처럼 이것만 써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처음처럼 이걸 사면 당연히 어때? 가스도 사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호 결합 관계는 두 제와 다 보완제의 경우에는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어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다. 자, 토지 없으면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아파트와 토지는 이제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때? 토지도 사야 되겠죠? 아파트 사면 토지도 어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이제 대체제, 보완제 용어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튼 대체제나 보완제는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해서 대체 가능한 두 절 뭘 한다? 대체제. 그럼 여튼 대체제는 아무 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거 사도 되기 때문에 사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거 사온다. 뭘 산다? 싼 거 산다. 항상 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결합 관계는 두 절 뭐라 합니까? 보완제를 한다. 그럼 보완제는 상호 결합이 됐으니까 수요자, 사온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나머지도 반드시 사야 되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같은 대체제의 가격이나 보완제의 가격도 자 우리 여기 있죠. 대체제 가격이나 보완제 가격도 어때? 당해자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 이 자체는 뭡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참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당해 재화가 있고요. 당해제화가 있고 다음 대체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당해제화의 가격이 자 봅시다. 대체제 그리고 당해제화다 이렇게 변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대체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처럼 대체제 가격에 따라서 당해제화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제는 뭡니까?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당해제는 아파트다 이걸 생각하시고 다음은 아파트와 대체원이 저하다서 빌라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빌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한 왜 사람들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파트는 사도 좋지만 빌라는 도저히 못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형에 저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대체제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 지금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연유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로지 빌라의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 했어요.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광의 저다 가정했지요. 가정했는데 오로지 빌라의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상대 싸다 느낀 건 빌라가 될까요? 아파트를 가요. 아파트가 되겠지요. 아파트.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반면 자 빌라의 가격이 어때?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빌라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두 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인데 자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상대적으로 싸 생각되는 뭡니까? 빌라지요. 빌라 그럼 당연히 자 대체제니까 둘 중에 어느 거 사도 좋잖아요. 어느 거 사도 좋은데 뭘 삽니까? 싼 거 산다는 이야기야. 그럼 빌라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빌라 쪽 다 몰리겠지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저희는 먼저 자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두 저하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가졌을 때 이때 대체 가격인 자 빌라의 가격이 어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상사속 자 상대로 싼 건 뭡니까?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 수요는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키겠지요. 다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상대로 싸 느낀 건 빌라니까 빌라 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대체 황인 두저하다. 뭡니까? 수요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된다. 뭘 삽니까? 싼 거 산다.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되고 대체제의 가격이 어때? 하락할수록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보완제의 가격이 변합니다.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완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해제와는 아파트다. 그리고 자 아파트와 토지는 어때? 보완 관계인저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가정하자. 아파트 토지는 보완 관계인저다 가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토지 비싸다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지요. 안 사. 그럼 자 보세요. 상호 결합 관계는 두 절 우리가 보완제라 그랬어요. 그럼 사원사 입장에서는 이쪽 안 사면 상호 결합이 되니까 이쪽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토지 어때? 싸다고도 사겠지요. 그럼 보완제니까 상호 결합 관계 있더라. 그럼 이쪽 사면 당연히 결합이 되니까 이쪽도 사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처럼 보완 관계인 두저하다. 이는 상호 결합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도 반드시 사야 되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토지 가격이 먼저 우리 아파트와 토지는 보완 관계는 두저하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때 토지 가격이 상승할수록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토지 가격이 하락할수록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튼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어때? 당해제와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고 보완제의 가격이 어때? 하락하면 이는 당해제와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빌라와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보완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면 이때 토지와 아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뭡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뭐가 된다?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에 따라서 B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A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C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A와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고 A와 C는 어떤 관계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결국 A와 B 두 제화죠. A와 C 두 제화네요. 그럼 대체제 뭐냐 이걸 묻는 거지요. 자, 우리 이렇게 하겠죠.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이때 두 제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죠. 여기 설명했죠.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 둘은 대체가 되는 거고 다음 여기 보세요. 네, A의 가격이 상승하자 C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뭘까?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때 A와 C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제화다 할 수 있겠지요. 보완제가 된다. 자, 여기 있네.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둘은 대체제가 되는 것이고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제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둘은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려우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 비싸다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산다. A 안 샀더니 B의 수요가 증가했다. B를 어때? 샀더란 이야기. 그럼 보세요. 왜 A 안 사고 B를 샀을까요? 둘은 어때?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A와 B 둘은 어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A 비싸다고 안 삽니다. C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C도 어때? 안 산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A 안 사니까 왜 C도 안 샀을까요? 둘은 서로 결합돼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때 A와 C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체제, 보완제 용어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겠고 대체제의 가격 그리고 보완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당해질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대체제.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보완제다. 이런 특징까지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시험 어때?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프린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봅시다. 자, 프린트물 2페이지 38번 보시면 자, 대체제란 가격 또는 효용이 비슷하여 이처럼 가격 또는 효용이 비슷하여 대체가 가능한 줄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A 제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 이처럼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어때? 이처럼 증가했다면 A와 B 두 자는 뭡니까? 대체 관계 있는 제화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설명한 것처럼 빌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증가했다면 이때 빌라와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봅시다. 자, 보완제란 서로의 특성이나 성질은 다르지만 어느 한 제화를 소비했을 때보다도 두 제화를 어때? 같이 소비했을 때 더 큰 만족을 준 제화, 즉 동시에 결합되는 관계의 제화를 말한다. 보시고 제가 몇 가지 넣어드리며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 봅시다. A 제화의 가격이 상승하더라. B 제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어때? 이처럼 A 제화의 가격이 어때? 상승함에 따라서 B 제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했다면 이때 A와 B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토지의 가격이 어때?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했다는 이야기. 그럼 이때 토지와 아파트 둘은 어떻습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체제 보완제 이 부분도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이야기 될 겁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듣고는 도저히 안 될 부분입니다. 또 듣고 또 들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 듣고 내가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 이해만 되셔도 충분하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 뭐 문제풀이 등등 여러 과정에서 더 어때 또 반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 관리선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공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요 공급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는 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공급 뭡니까? 팔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요소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 즉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수요다 표현했지요. 또 부동산의 특정한 가격이나 임요소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한 양을 부동산 수요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논리를 똑같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수요는 사고자 하는 것이죠. 공급 뭡니까? 팔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요소에 대해서 이제 어때? 판매. 예. 자, 임대차에서는 임대가 되겠죠?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부동산 공급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한 특정한 가격이나 임요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를 어때? 부동산 공급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은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공급량은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공급량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 3페이지 4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40번 또 한번 살펴봅시다.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요소에 대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동산 공급이란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이란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요 수준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한 양을 말하는 거지요. 반면 부동산 공급량이란 부동산의 특정 가격 또는 임요 수준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한다면 공급이 되겠지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면 뭡니까? 공급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량 용어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자, 다음 41번부터 43번까지 모아서 설명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를 설명드리면서 먼저 수요 함수를 살펴봤죠. 그럼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그림표는 게 수요 곡선이다.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공급 함수를 살펴본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급 함수 1토대에서 그래서 공급 법칙을 도출하고 공급 법칙을 그림을 펴는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공급 함수가 있네요. 자, 공급 함수는 뭘 할까요? 바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더라. 지금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공급 함수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우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이제 자 아파트의 공급 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파트의 매매 시장을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해전은 뭐가 됩니까? 아파트다 할 수 있겠죠. 당해전 아파트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 아파트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이제 아파트를 생산하는 기술 수준도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술 수준도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때? 건축
건축 자재도 필요하겠지요. 건축 자재, 건축 자재 뭡니까? 아파트를 생산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생산 요소예요. 그럼 여튼 자 생산 요소의 생산에 가격이 어떻느냐 이 자체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 그럼 자 생산 가격이니까 건축 자재의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 자재비 이래 변합시다. 자 다음 이제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 어떤 노동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럼 노동은 어떤 생산 요소가 되겠지요. 자 여기에는 가격이니까 자 노동에 대한 가격, 노동의 대가 뭡니까? 임금이다. 자 건설 현장의 임금 이 자체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아파트를 생산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는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되어 있고 그럼 생산 가격이니까 토지 어때? 가격이다. 이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건축 자재비, 건설 현장의 노동자의 임금, 다음 이제 토지의 가격 이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생산 요소 가격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생산 요소 가격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대체재의 가격이라든지 다음은 보완재의 가격 뭐 금리,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뭐 기대감 뭐 등등등 여러 요인들에서 공급량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뭐라 합니까? 공급 함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파트의 공급량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급량을 결정 요인들이 여러 가지더라. 따라서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공급량에는 오로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얘기. 그럼 사실은 여기는 기술 수준이다. 생산 요소 가격이다. 대체 보완자 이들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들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일정하다 가정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일정하다고 오로지 이제 아파트 공급량에는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당해자의 공급량에는 당해자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같은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가격이 2,000원 합니다. 그럼 2,000원일 때 내가 어때? 2,000원일 때는 15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 이제는 뭡니까? 자, 공급자 입장, 판매자 입장이에요. 판매 입장이다. 15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하다는 이야기예요. 상승. 그럼 이때는 몇 개 팔고자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다른 요일 일정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가는 다 똑같이 들었어요. 원가는 똑같이 들었는데 팔 가격만 2,000원에서 3,000원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00원 때는 15개 팔고자 했죠. 3,000원 상승하면 15개보다 더 많이 팔고자 하겠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자, 원가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요일 일정하다 했으니까 원가는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팔 가격만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팔고자 한다서 예를 들어서 20개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 다음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땠는지 2,000원 때는 15개 팔고자 했죠. 1,000원 하면 이번에 더 많이 팔고자 할까요? 적게 팔고자 할까요? 그렇죠. 더 적게 팔고자 한다. 뭐 때문입니까? 보세요. 원가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은데 팔 가격만 떨어지면 팔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이윤이 적게 남겠죠? 그래서 적게 팔고자 한다. 쓸 때는 5개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요자 입장이냐 공급자 입장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수요자 입장은 뭡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급자 입장은 뭡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하면 더 많이 팔고자 하겠지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면 어때? 더 적게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다른 종의 일자다 가정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이처럼 어때?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량은
공급량은 자 15개에서 20개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가격이 2,000에서 1,000원으로 어때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15개에서 어때 5개로 감소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네요. 이처럼 다른 요인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중 일자단에서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원칙을 뭐라 할 것인가?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급 법칙이다. 그럼 이것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공급선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공급선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선도 한쪽 축에는 가격을 한쪽 축에는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선 자 Y축에는 관행적으로 뭘 설정한다? 가격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기호로 P, 제로, X축은 뭡니까? 양이 되겠지요. 양, 그래서 Q, P0 Q. 자, 좌표 평면상에서. 자,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보세요. 가격이 2,000원 할 때, 이처럼 가격이 2,000원 할 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15개 팔고자 한다. 그럼 이제 2,000원에 15개 대응하는 자, 이 점을 찍어 봅시다. 다음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어때? 20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20개 팔고자 한다. 그럼 3,000원에 20개 대응하는 자, 이 점을 찍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자, 2,000원에서 1,000원 하락했어요. 이처럼 가격이 1,000원으로 이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5개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5개 대응하는 자,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을 연결시켜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볼 수 있겠죠. 자, 이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선이다. 자, 그럼 공급선은 기호로 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영어로 봅시다. 공급은 어때? supply. 곡선 커버되어 있죠? supply 커버돼서 첫 글자서 S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급선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네요. 자, 잘 보세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오른쪽 위로 향한다 해서 공급선은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처럼 공급선이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략사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급함수, 자, 이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자,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지요. 자, 하여튼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급 함수로부터 공급 법칙을 도출하고 공급선을 그려봤습니다. 역시 수요와 또 비교되셔야 되겠지요.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어떤 수요와 비교하시면서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비교를 또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단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 경제 원칙이죠. 이 그림 펴는 게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어때? 우하향하는 모습이지요. 다음 공급 함수로부터 공급 법칙을 도출했어요.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경제 원칙이죠.
자, 1 그런 표현인 게 공급곡선에 따라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자, 수요 곡선은 어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반면 공급곡선은 어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자, 프린트물 또 한번 반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봅시다. 41번 보시면 자, 어떤 재화에 대한 공급량과 그 재화의 공급량에 영향을 준 요인들과의 함수 관계를 어때? 공급 함수란다 이야기 드렸죠.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면 아파트의 공급량과 이처럼 아파트의 공급량과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함수 관계를 어때? 아파트의 공급 함수다 표현할 수 있겠죠. 박스에 제가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 하자고 공급 함수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의 공급량에는 아파트 가격, 길수연 생산 요소 가격, 대체 가격, 보완자 가격, 금리, 조세 규제, 기대감 등등 여러 요인들에서 결정된다 등 공급 함수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보세요. 42번 시연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자단 가정하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경제 원칙을 뭐랍니까? 공급 법칙이란다. 자, 이분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출제한 적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OX. X 잘못된 표현이지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봅시다. 자, 당해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자단 가정하에 당해저의 가격과 공급량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어때? 공급 곡선이란다는 겁니다. 자, 그 가르칠 그 보세요. 자, 공급선은 어떤 모습?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은 44번, 45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봅시다. 이 미션. 자, 저희들이 공급 곡선을 그렸어요. 공급선을 했는데 Y축에 뭘 설정했습니까? 가격이죠. 이때 가격은 뭘 이야기입니까? 당해저의 가격이다. 그럼 우리가 Y축 설정에는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그럼 2,000원 할 때는 자, 내가 몇 개 팔고자 했습니까? 15개 팔고자 했죠. 그럼 3,000원 상승하면 이때는 몇 개 팔고자 합니까? 20개 팔고자 한다.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럼 자, 2,000원 할 때는 어쨌든 15개니까 2점이 되겠죠. 3,000원 할 때는 20개니까 어때? 2점이 되겠네요.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해서 공급선 내에서 또는 공급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때?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보세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이 점 어때? 자,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2,000원 할 때는 몇 개 팔고 잤어요? 15개. 1,000원 할 때는 몇 개 팔고 잡니까? 5개. 그래서 자, 이처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공급량은 감소한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자, 2,000원 할 때는 15개 팔고 자니까 2점이 되겠죠. 1,000원 할 때는 5개 팔고 자니까 2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인데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Y축 설정에는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한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어때?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공급량의 변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량의 변화라서는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변하겠지요.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한다 했으면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량이 변하겠지요.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래서 어떤 결과가 가지고 것인가? 자, 보세요. 공급선 내에서
또는 공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공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처럼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당해자의 가격이 어때? 하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락하더라. 그럼 자, 공급량이 변하겠죠. 공급량 어때? 감소한다. 이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이처럼 공급선 내에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결국은 자,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저 가격이지요.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결국 어때?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로서는 결국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역시 용어 정리 잘 되셔야 되겠죠. 공급량의 변화는 뭡니까? Y축의 설정에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가격에 비해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추려한 걸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자로 묶었던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일자 묶었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기술 수준 이걸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오로지 기술 수준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일자 다해서 기술이 향상이 됩니다. 그럼 잡으세요. 팔 가격은 2,000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그런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될수록 생산해서 팔온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더 많아지겠지요.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 팔 가격은 3,0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생산해서 팔온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지겠죠?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공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당초 공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니까 공선일 때 이렇게 변하더라. 그럼 당초 이 공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선 자체가 이동했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기술의 향상은 결국 어때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알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1,000원, 2,000원, 3,000원 모든 가격이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뭐라 표현합니까? 공급 이렇게 변한다니. 그래서 기술의 향상은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으로서 공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알 수 있겠죠? 당초 이 공선을 이렇게 이동시켰다는 이야기. 어느 쪽으로 이동시켰습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 수준이 퇴보합니다. 자, 다른 요인 일단 오로지 기술 수준만 퇴보한다는 이야기. 그럼 보세요. 팔 가격은 2,000원 똑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 퇴보다 보니까 생산해서 팔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진다.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팔 가격은 3,000원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근데 기술 수준이 퇴보하니까 생산 팔고자 양은 이보다 더 줄어들더라. 이 점 찍어보세요.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공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당초 이 공선이 기술이 퇴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다는 이야기. 그럼 당초 이 공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공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의 퇴보는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으로서 공선 자체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향상은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고 기술의 퇴보는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그래서 기술의 향상은 공급선 자체를 우측 이동시키고 기술의 퇴보는 공급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기술 수준이 변하니까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기술 수준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Y축 설정에는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Y축 설정에는 당해저 가격 자,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동일한 가격을 할지도 공급량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팔 가격은 2,000원 똑같죠. 똑같은데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또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팔 가격은 3,000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또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하다는 이야기. 이처럼 동일한 가격하에서 공급량이 변하더라. 이래서 어때? 공급선 자체 이동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자,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이죠? 예, 자, 공급이 감소하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자, 공급이 감소하면 좌측이죠? 예, 자,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비하면 공급선 자체 이동을 초래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랄 것인가? 바로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도 때 구별이 잘 되셔야겠다. 자, 공급량의 변화는 뭡니까? Y축소적으로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급의 변화는 자,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에 비합니다. 자, 공급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에 비해서 공급선 자체 이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 잘 하시고, 다음은 자,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인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 논리는 수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당해자 이걸 빨리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요.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익게 변하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택 매매 시장을 가정합시다. 그럼 주택 매매 시장하면 당해자가 뭡니까? 주택이잖아요. 그럼 공급 함수에서 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이는 어디에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지요. 그럼 공급 함수에서 주택 가격 이익게 변하면 이는 뭡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죠? 그럼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는데 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그럼 당해자의 가격인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이는 어디다 합니까? 당연히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공급량이 어때?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겠죠. 결국 이제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겠고,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한다냐.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인데 감소하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자의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한다냐. 공급함수에서 이 요인이 변하면 당연히 이들은 어디다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공급의 변화이 변하면 공급이 증가하기도 하고 공급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급선 자체가 그런데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 공급량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공급 함수에서 딱 하나 있다.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그리고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다 어디에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다 설명드렸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 풀팁을 44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44번 한번 봅시다. 44번 시연. 자,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해요. 여기 있죠.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한다. 그러면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를 뭐랍니까? 공급량의 변화란다. 그래서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45번 봅시다.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하면 동일한 가sun에서 공급량이 변하겠지요. 그래서 공급선 자체 이동을 초래한다. 이를 공급의 변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는 자, 공급선을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겠죠. 공급 감소는
공선을 어때?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해서 자, 용어 정리하시고 그 아래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완전 우리라 문제죠. 자, 예, 주택 공급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옳게 묶인 것은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다시피 어떤지 공급의 변화인, 공급량의 변화인 이거 구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인 이걸 찾자 그랬죠. 왜? 이건 딱 하나 있다. 공급원에서 당해줘야 가격이 변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문제 보니까 주택 공급 변화에 나와 있네요. 그럼 당해줘는 뭡니까? 주택이잖아요. 그럼 당해줘 가격인 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어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공급량 변화 요인은 딱 한 가지 있다. 뭡니까? 당해줘 가격이 변했을 뿐이라서 보기에서 먼저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 이걸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측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인데 보기 1번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이다 나와 있지요. 주택가격 상승이다 나와 있네요. 결국 예, 자 당해전 주택이죠. 당해전 주택인데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다. 이는 어디합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다. 결국 공급량 변화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 1번 딱 하나 있네요. 딱 하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어 있습니까? 1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어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급량의 변화인, 공급의 변화인 잘 보시는 논리는 수요와 우리 수요에서 배웠던 것과 대동소이하다 생각하시고 여튼 예, 자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화인,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오시면 41번 공급함수다. 박스에 공급함수 다 넣어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자, 아파트 매매자니까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여기까지는 뭡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고 나머지 여기는 기술수연 생산 가격, 대체 가격, 보완자 가격 이들이 변하면 이들은 어디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걸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부동산의 공급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도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급 함수로부터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 그리고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게 공급량의 변화. 그리고 공급선 자체가 이동이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들은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수요 법칙을 그리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에 이루는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선 자체가 이루는 게 수요의 변화였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어요. 공급 법칙을 그리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게 공급량의 변화.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공급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46번부터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